요즘 과학 분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인데요. 까다로운 질문을 입력해도 그럴듯한 답변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죠. 간단한 문서 작성부터 창작과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로스쿨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챗 GPT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러한 전문직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챗 GPT가 전달하는 오류의 발견 또한 끝이 없는데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대화를 통해 발전해온 AI의 최신 버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챗 GPT와 주고받는 대화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진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동양의 공자 또한 다르지 않았죠. 과연 인간의 고유한 대화가 챗 GPT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고대 철학과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정립한 고대 철학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주제를 대화로 풀어가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화는 교육 탐구의 패러다임이자 깨달은 내용을 표현하는 통로였죠. 대화를 통한 질문과 성찰 과정은 20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역사에 비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도 역사가 짧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는 1950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 기계가 얼마나 지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은 튜링 테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간 심판관이 인간과 기계와 동시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대답을 기준으로 둘 중 누가 인간인지 구별하는 테스트입니다. 심판관이 두 개체를 구분할 수 없다면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는 시대를 넘어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한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튜링이 공식적으로 기계의 지능을 정의하는 것을 피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상호작용 중 하나인 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튜링 테스트의 초기 버전으로 1966년 등장한 엘리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는 미국 MIT 대학 인공지능연구소의 조셉 와이젠바움 교수가 개발한 챗봇인데요. 패턴 일치와 대체 방법론을 사용한 초기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메아리 치듯이 되물어주는 단순한 기술이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심리치료사와 이야기하듯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작 엘리자를 탄생시킨 와이젠바움 교수는 기계와 인간의 침식되는 경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비스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형편없던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더욱 뛰어난 대화 실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웹에서 긁어모은 수십억 페이지를 통해 훈련된 거대 언어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글은 그동안 인간의 언어에 대해 꾸준히 집중해 왔는데요. 번역기를 개발하고 검색어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2018년 인공지능 음성비서인 듀플렉스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식당이나 미용실의 예약을 받아주는 서비스였죠. 그리고 2021년에는 더욱 놀라운 능력의 챗봇 서비스인 람다를 선보였는데요. 구글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르모이는 람다와의 대화를 통해 AI가 지각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물리학을 알게 된 7, 8살 어린이로 착각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먼 과거로 돌아가면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묘사에서 소크라테스는 대담자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대화를 돌리곤 했죠. 그는 이러한 생각의 교환을 통해 진리를 찾는 변증법을 실천했습니다. 과연 챗 GPT와 같은 막강한 챗봇의 등장으로 대화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요? 언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구이자 아직까지는 컴퓨터 과학의 가장 어려운 퍼즐입니다. 챗 GPT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아냈으며 챗 GPT는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생성하는 기술을 사용해 대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의 언어를 통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챗 GPT는 소크라테스의 연역법을 정확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연역법은 인간의 사상과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고 분석하는 인간 고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사이언스였습니다.